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도시재생 사업의 현재 추진 동향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재개발 관련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은 23곳이 새로 선정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한 1.2조 원을 투입해서 2,100여 호의 주택 및 20개 산업 창업 지원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고요. 10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선정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3곳은 이제 공기업 주도로 추진하는 총괄사업 관리자 방식 8곳과 장기방치 건축물 재생 유후 공공공지 활용을 하는 소규모 점단위 사업인 인정사업 15곳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는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최근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사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가 지난 9월 2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이런 다양한 공공의 지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조합들이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모에서 도시재생 지역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의 중복 집행 금지와 정책 일관성 유지 등의 이유로 배제를 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창신, 숭인 같은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추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사업 효용에 대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에서는 뉴타운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13곳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이 한 5년 동안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주거지 재생과 관련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주민 인식이 존재를 합니다. 주거지 재생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념관, 도서관, 역사관 등 문화 관련 사업 중심이고요. 실제 그 사업 대상지에서 신축, 증축, 대수선 등 각종 개발 행위들이 모두 낮은 수준이라는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 도시 재생과 공공 재개발의 우선순위에 대한 방향 설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업은 동일한 개념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수익성에 기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서 주거지를 정비하고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공공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정비 사업이 가능할 경우에는 개량형 도시재생 사업의 효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개량과 철거구 개발 방식이라는 이 두 가지 방식의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합니다. 대상 지역의 사업 여건하고 공공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서 사업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고려한다면은 공공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공공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도시재생 수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제도적 지원으로 정비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수단으로 재개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원 문제에 따른 한계가 존재하고요. 한편 도시 기능 회복이라는 그런 광의의 도시재생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도시재생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실질적인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도시재생 틀 내에서 고려를 하고 이러한 사업 정비 방식들을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